오늘은 제7강 우리가 남이가 내부거래 제거편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개념이나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다루기에는 어쩌면 가장 번거롭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내부거래가 쉬운 이유는 이 내부거래 제거 단계 중에서 제거 과정만 주로 다루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이 제거 과정 말고 여기 앞단 취합과 대사, 그 다음 불일치 팔로업 과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 컨텐츠에서는 취합, 대사, 불일치 팔로업에 대한 프랙티스까지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은 내부거래 제거와 미실현 손익 제거의 개념부터 잡아보고요. 취합과 대사, 불일치 팔로업에 대한 프랙티스는 다음 컨텐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합병처럼 사업 취득했으면 우리가 하나지,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이런 관점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지분인수에서는 사업 결합 후에도 지배회사와 공속회사들은 각각의 법률적 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실체 관점에서는 이런 그룹의 내부 거래들도 다른 외부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인식돼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거래 명세표 같은 것들도 당연히 끊어질 것이고요. 매출이나 매입 같은 손익들도 인식해서 자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도 할 것이고요. 이거 가지고 텍스 신고도 각자 관할 세무서에 따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결합일부터 우리는 하나라는 뷰에서는 이 거래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재고자산 판매한 거래는 그냥 둘 다 우리 거인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재고자산 사이트가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한 거래가 있다면 이것도 그냥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유형자산이 재배치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또 만약 A기업이 B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줬다면 이건 서로 간의 대여 차입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어느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계좌만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를 해서 우리가 지배력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서로 간의 거래에서 회계적으로 인식한 것이 있다면 연결해서는 모두 다 없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결합 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거래들 말고도 내부 거래로 볼 수 있는 연결 실체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배당이나 유상증자 같은 것들도 제거돼야 할 일종의 내부 거래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결 조정을 카테고리 나눠서 할 때 배당이나 유상증자 같이 자본 항목을 건드리는 것들은 내부 거래 섹션이 아니라 투자 자본 제거 쪽에 포함해서 조정해 주기도 하고요. 또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거래 같은 것들은 미실현 손익 제거 쪽에서 다뤄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모두 각각의 법적 실체의 관점에서 단일 경제 실체의 뷰로 전환해주기 위해서 제거해주는 행위들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가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미실현 손익이라는 개념 때문에 다소 복잡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전대여나 로열티, MSF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서비스 피 같은 그런 서비스 거래들 같은 경우는 미실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제거되는 회계 처리 과정은 복잡하지 않아서 실무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내부 거래입니다. 연결 실체 내 A 법인이 B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팔았고요. B 법인이 그걸 외부 제3자 고객에게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법인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A가 B에서 판매할 때 기존의 재고자산이 떨리면서 매출원가가 인식되고요. 거기에 적정 마진을 붙여서 매출과 매출 채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B 경우는요. A가 판매한 가격으로 사왔을 거니까 그 가격으로 재고자산과 매입 채무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부 고객에게 판매될 때 다시 그 재고자산을 떨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하고요. 거기에 B의 추가 마진을 붙여서 외부 매출과 매출 채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은 어떨까요? 연결 관점에서는 A든 B든 다 우리 거니까 A가 B에게 판매한 건 회계 처리되어야 할 재고자산 판매 거래가 아니라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재고 사이트만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없이 그냥 기존의 재고자산 위치만 변경해서 가지고 있다가 외부 고객에게 판매할 때야 비로소 재고자산 떨리면서 매출원가 인식하고 B가 외부 고객에게 받을 부분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A와 B 별도 재무제표를 볼 때 저 중간에 있던 A가 마진을 붙여서 B의 판 거래들이 연결 관점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때 내부 거래, 제거, 연결 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비와 단순 합산 재무제표의 차이로 보면 A가 B에게 팔 때 재고 떨면서 인식했던 매출 원가는 연결에서도 최종 외부 고객에게 판매할 때 인식해야 할 매출 원가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고요. 대신 A가 B에게 팔 때 인식한 매출과 B가 사오면서 인식한 매입, 그리고 B가 외부에 팔 때 인식한 매출 원가를 죽여줘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가운데 부분 A가 마진 붙여서 B에게 판 회계 처리를 모두 제거해주는 연결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차변의 매출과 대변의 매출 원가는 항상 같겠죠. A가 매출한 금액을 B가 재고로 잡고 있다가 그게 외부에 매출할 때 나중에 매출 원가로 떨리는 거니까 항상 같을 것입니다.
지금 보신 건 A가 B한테 팔고 그 재고가 결국 외부에 팔려서 연결 전체 관점에서도 매출이 실현되었을 때 나오는 연결 조정인데요. 내부 거래 재고가 기말까지 항상 팔리는 건 아니죠. A에서 B로 갔다가 기말 시점에 B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내부 거래 재고 한번 보겠습니다. A법인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A가 B에서 판매할 때 기존의 재고 자산이 떨리면서 매출 원가가 인식되고요. 거기에 적정 마진을 붙여서 매출과 매출 채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B 경우는요. A가 판매한 가격으로 사왔을 거니까 그 가격으로 재고 자산과 매입 채무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외부에는 매출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연결은 어떨까요? 연결에서는 우리 A 공장에서 또 다른 우리 B 공장으로 재고 사이트만 이동된 거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내부 거래 제거 연결 조정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A가 마진 붙여서 B에게 판 회계 처리를 모두 제거해주는 연결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연결에서는 아무 매출도 매출 원가도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A가 B에게 팔 때 인식했던 매출 원가와 매출을 모두 제거해야 하고 이에 매입 회계 처리도 모두 제거해주는 연결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결 조정을 조금 더 뜯어서 보겠습니다. 위에 차변에 나오는 재고 자산은 A가 B에게 판매하면서 떨어낸 재고를 연결 조정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럼 그 대변 사이드 재고 자산은요? 그건 A가 보유하던 재고 원가에서 A의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걸 B가 매입으로 잡은 부분을 취소해주는 연결 조정입니다. 그래서 B가 가진 재고는 A가 보유하던 원가와 A가 인식한 마진 포션으로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금액이 같아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최종 연결 조정 붕괴는 A가 B에게 팔 때 인식한 매출을 차변에서 제거해주고 이때 인식한 매출 원가와 B가 보유한 재고의 마진 부분만 대변에서 제거해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연결해서는 아무것도 인식하면 안 되니까 A가 인식했던 회계 처리들이나 B 재고로 넘어오면서 마진 업된 것들을 다 없애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팔기 위해서 있는 자산이죠. 그런데 타이밍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내부 거래로 취득한 재고 자산이 외부에 판매될 수도 있지만 판매되지 않고 보관이나 추가 생산 공정 중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 조정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매출은 둘 다 A가 B에게 내부 거래 매출할 때 A 재무제표에 인식된 매출이 차변으로 제거가 돼요. 그런데 원가는 외부에 판매된 경우라면 대변에 나온 매출 원가는 B가 외부에 판매할 때 인식한 매출 원가예요. 그런데 재고가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B는 매출원가 인식한 적 없어요. 그래서 A가 B에게 판매할 때 인식했던 매출원가만 있으니 그게 제거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B가 보유한 재고자산 중에 A가 붙인 마진 포션까지만 제거되는 개념입니다. 두 개의 결과가 완전 다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A가 B에게 판 재고가 기말에 최종 외부에 판매되었는지 아니면 B한테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알 수 있다 해도 그걸 일일이 추적해서 상황에 맞는 연결 조정들을 품목별로 할 수 있을까요? 매출 건수가 한두 건이면 그게 될 건데 보통 재고자산 거래는 대량으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변 매출액에 맞춰서 대변 전액 매출 원가를 우선 인식하고요. B에 남아있는 내부 거래로 취득한 재고 중에 A의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정해서 하변의 매출 원가와 대변의 재고자산을 조정해주게 됩니다. 결과는 세 가지가 모두 같겠죠. 통상 매출에 맞춰서 매출 원가를 제거해주는 붕괴를 내부 거래 제거 붕괴라고 하고요. 하단 재고자산에서 마진 부분 제거해주는 붕괴를 재고자산 미실현 손익조정 붕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둘은 나눠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됩니다. 붕괴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실무에서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B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 원가보다 내부 거래로 보고된 매출 원가가 더 커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B 사이드로 짓게 되는 것은 B가 한 매입이 짓게 되는 것이지 매출 원가가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고가 그룹 내부에 남아있다면 당연히 B는 매출 원가를 인식한 적이 없으니까 매입액이 B가 인식한 매출 원가보다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거래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을 위해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A법인이 B법인에게 기계장치 같은 것들을 매각하고요. B법인이 그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A가 B의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처분이익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장부금액에 처분이익 가산한 것만큼 채권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B는 사원금액 그대로 기계장치와 채무를 인식했을 것이고요. 이후에 사용해 가면서 사원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해 왔을 것입니다. 연결은 어떨까요?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그룹 전체 관점에서는 그냥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사이트만 이동한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간에 마진 붙이고 서로 사고 판 회계 처리는 없을 것이고요. 감가상각도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장부 금액 기준으로 계산돼야 될 것입니다. 연결 조정은 어떨까요? A가 B에 팔면서 처분이익을 인식해버렸고 그 기계가 B로 옮겨가면서 처분이익만큼 장부 금액이 업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제거해서 그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해야죠. 하변에 처분이익 죽이면서 대변에 그만큼 업된 기계장치 장부 금액을 죽여줍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B가 사들인 장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크게 잡히고 있겠죠. 더 낮았던 원래의 장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도 줄여주는 연결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손익과 손익이 제고된다기보다 거래에서 발생한 마진과 그로 인한 상각비 같은 것들이 조정되는 개념이라서 연결 조정 회계 처리도 내부거래 제거 섹션이 아닌 미실현 손익 제고라는 별도의 카테고리에서 다뤄줍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이 제거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사실 제거라는 회계 처리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디가 어렵냐면요, 여기 서로 간의 매출과 매입 거래가 얼마인지 취합하고 대사해보는 과정, 거기서 발생하는 불일치, 임밸런스에 대한 처리 같은 부분이 어렵고요. 재고 미실현 손익 제거할 때도 이 내부 거래로 취득한 재고가 기말에 얼마 남아있는지와 그중 A가 인식한 마진 포션이 얼마인지 추정해내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프랙티스로 접근하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